폭풍우 속 주막 앞에 버려진 아이 하나. 20년 뒤 조선이 술렁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년 후의 장면을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궁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아 도성 안이 고요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만큼은 달랐습니다. 갑옷을 입은 금군이 종종 걸음을 치고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가마도 타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문틈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왕명이 내려왔다는 구먼. 어떤 왕명인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큰일이 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주막집 출신의 젊은이가 임금님 앞에 불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집 출신이 왜 임금님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사실 주막집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흘째가 되던 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으로 그해 여름은 유독 폭풍이 잦았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장마가 길게 이어졌고 강물이 불어났으며 산길이 끊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해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양고을 상이슬게 자리 잡은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기암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주막 옆에 큰 바위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폭풍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빗줄기가 비스듬히 내리꽂혔고 천둥이 산을 울렸습니다. 산길을 다니는 나그네도 없을 그런 밤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늦은 장사를 마친 보부상 2명과 사냥꾼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옥부는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주막을 꾸려가는 50줄의 여인이었습니다. 술상을 치우고 나면 오늘도 혼자 잠자리에 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 무렵 주막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높은 무언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사냥꾼이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고양이 아닌가? 그러나 옥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고양이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워본 여자의 귀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옥분이 우산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눈을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며 주막 대문 쪽을 봤습니다. 대문 앞 처마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몸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옥분은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이제 막 탯줄을 자른 것 같은 아주 어린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소리에 가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작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울음이 옥분의 가슴을 이렇게 쿵치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아기를 항아리째 들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부상들과 사냥꾼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게 아기 아니요? 대문 앞에 있었소. 옥부는 젖은 포대기를 벗기고 아기의 몸을 살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솥에 물을 올리고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아기를 버리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요? 보부상 하나가 말했습니다. 관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옥부는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알아봐야지요. 그런데 그날 밤 옥부는 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고 너무 차고 너무 힘없이 울고 있어서 이 아이를 지금 당장 어딘가로 넘겨버리는 것이 어쩐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아기는 옥분의 품 안에서 났습니다. 옥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잠들었다가 울면 달래고 다시 잠들면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어 폭풍이 잦아들자 옥부는 항아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항아리 안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씨가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옥부는 그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글 아는 사람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소문을 들었습니다. 옥분이 버려진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옥분이 어미도 없는 아기를 키우겠다고? 나이도 50인데 어찌 그런 결정을? 관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울 것입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아무도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수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래오래 살라는 뜻으로 수명은 그렇게 기암 주막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주막 일을 하면서 수명을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손님 술상을 나르면서도 솥을 저으면서도 장작을 패면서도 아기는 늘 등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50된 주막 여인이 갓난아기를 업고 일하는 모습이 어딘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등에 있을 때 일이 더 잘 됐습니다. 아기의 온기가 등으로 전해질 때 옥부는 힘이 났습니다. 수명이 걸음을 떼고 말을 배우고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3살 때부터 어른들의 말을 따라했고 4살 때는 혼자 숫자를 세었습니다. 5살 때는 주막에 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다 기억했습니다. 저 어른은 지난 보름에도 오셨어요. 수명이 말하면 어른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 아이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수명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씨였습니다. 주막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수명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떤 날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는 노인에게 수명이 달려가 문을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수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저렇게 됐구나. 주막에 오는 손님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나그네들이 하는 세상 이야기, 장사꾼들이 전하는 한양 소식, 선비들이 읊는 시구. 수명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한양은 얼마나 큰 곳이에요? 어머니, 임금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머니, 과거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옥부는 모르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만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주막에 오는 선비 손님에게 부탁해 수명의 질문에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수명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막에 낯선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것 같았고 차림새가 단정했습니다. 이름은 유정산이었습니다. 유정산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녁 내내 수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유정산이 심심풀이로 아이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유정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한양에 가면 세상 모든 책을 볼 수 있습니까? 7살 아이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정산이 물었습니다. 왜 책을 보고 싶으냐? 수명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릅니다. 모르는 반을 알고 싶습니다. 유정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수명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유정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으니까요. 유정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수명이 어른스러운 질문을 쏟아내자 유정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요? 7입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요? 유정산은 아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 글을 배우게 하시오. 재주가 비범합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것은 저도 알지만 주막집에서 어찌 훈장을 모시겠습니까? 유정산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이 길을 지납니다. 내가 가르치겠소. 그렇게 수명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산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기암 주막에 들렀고 수명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수명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고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유정산은 가르칠수록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수명의 뎁뎁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든 일을 어머니 옥분이 하면 어느새 옆에 와서 돕고 있었습니다. 유정산이 옥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이 아이를 어찌 가르치셨습니까?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사는 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유정산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가르침이요. 수명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주막에서 옥분이 수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 품에 간직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항아리 안에 있던 그 천 조각이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수명아, 이제 네가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이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수명은 천 조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에 관한 무언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명은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고서야 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명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수명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 친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수명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옥분은 손을 뻗어 수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한 죄로 잡혀가고 집안이 화를 당했다고.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화를 당할 것 같아
가장 안전해 보이는 주막 앞에 놓고 떠났다고. 수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수명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수명은 그날 옥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는지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수명은 그 천조각을 다시 접어 깊숙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옥부는 수명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명은 더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유정산이 가져다주는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옥분이 걱정할 정도로 잠을 아꼈습니다. 수명아, 등불 아래서 너무 읽으면 눈이 상한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유정사는 수명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수명이 말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유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듬해부터 더 어려운 책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겨진 민담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천조각에 쓰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년 뒤 왜 조선이 술렁이게 됐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이든 어디서나 환영합니다.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수명기처럼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명이 15이 되던 해 유정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명아,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다. 한양에 올라가야 할 때가 됐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정산이 말했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를 기다리면 영원히 못 간다. 지금 가는 것이 준비다. 수명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걸렸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가거라. 눈물을 참는 옥분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수명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옥분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수명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네가 잘 되면 된다. 수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옥분은 수명의 짐 보따리 안에 천조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것 잊지 마라. 수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옥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명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마다 옥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명이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자 옥분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주막 대문 앞에서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살이 된 청년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는지 서러움이었는지 옥분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수명은 유정산의 소개로 작은 서당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낮에는 서당 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한양은 수명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주막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수명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수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정산이 적어준 주소를 들고 어느 골목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수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할머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수명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명이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눈이, 내 눈이 네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할머니는 수명의 아버지 쪽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의 아버지 이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이 고을에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명의 아버지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수명의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도성 밖으로 도망치다가 폭풍우 속에서 결국 주막 앞에 아이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명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천조각에 남긴 글에서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찌 됐느냐? 수명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를 주막 앞에 내려놓고 떠난 이후로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날 할머니에게서 수명은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방 안이 어두워졌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호롱불을 켜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든 사람이었는지, 그 고듬이 어떻게 적의 표적이 됐는지, 어머니가 마지막 날 밤 아기를 안고 도망치던 모습을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일을 꾸민 자들이 누구인지. 수명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명은 그 뜨거움을 아무데도 쏟지 않았습니다. 공부 안으로 쏟았습니다. 수명이 한양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명은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훈장이 수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이다. 수명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으려면 그 억울함을 알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을 얻는 길이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수명이 1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관들 사이에서 수명의 답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답안이 누가 쓴 것이요?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충청도 출신의 젊은이인데 주막집 아들이라 합니다. 시험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막집 아들이 이런 글을 쓴단 말이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명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수명이 20살이 되던 해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수명은 그 시험장에 들어서면서 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조각이 거기 있었습니다. 품 안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옥분이 생각났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주막 대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 준 사람이, 등에 업고 일하던 여인이, 글을 몰랐지만 글을 배우게 해준 사람이. 수명은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사흘이었습니다. 수명은 사흘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붓을 잡은 첫날 밤, 수명은 답안지를 앞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막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등에 업혀 일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장작 패는 소리, 솥 끓는 소리, 손님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싶었습니다. 눈을 뜨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주막에서 자라며 보아온 가난한 나그네들의 이야기가 유정산에게 배운 학문과 하나로 엮였습니다. 그 글이 살아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수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도성 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충청도 주막집 출신의 젊은이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명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수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수명이 장원 급제 후 처음 한 일은 한양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명의 합격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수명이 들어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수명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네가 그 힘을 얻어야 한다. 아직 이르다. 수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명은 관직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신뢰를 쌓았습니다. 윗사람들이 수명을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없다. 공정하다. 일을 시키면 군더더기 없이 해낸다. 수명은 그 신뢰를 쌓으면서 동시에 20년 전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문서에 어느 증인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원 급제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명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문서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명은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명은 그 문서 더미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모함한 자의 친필 서찰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모함한 자의 친필 서찰이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거짓 증거를 꾸몄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명은 그 서찰을 들고 윗분에게 올렸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전 역적으로 처형된 집안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함을 꾸민 자의 자손들이 지금도 조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수명의 이름이 도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수명을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새벽에 금군이 종종 걸음을 치던 그 날이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던 그 날이었습니다. 수명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서찰을 어찌 찾아냈소? 수명이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임금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소.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소. 수명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20년을 기다렸다 했소.
그 긴 시간을 어찌 버텼소?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버텼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배웠을 뿐입니다. 임금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막을 하는 분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주막집 안악이 그대를 키웠소. 수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주겠소. 그리고 그대에게 묻겠소. 이 일을 하면서 원한이 없었소. 수명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요? 수명이 말했습니다. 충청도 청양고을에서 주막을 하는 옥분이라는 분입니다. 저를 낳아준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 덕분입니다. 임금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명은 그 길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임금님의 명으로 아버지 집안의 억울함이 씻겼다는 소식을 먼저 할머니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암 주막으로 갔습니다. 기암 주막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주막 건물도 옆에 선 큰 바위도 옥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수명을 보았습니다. 빨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옥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명아. 수명이 걸어왔습니다. 옥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옥분이 수명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차가운 항아리 안에서 작게 울던 아기의 얼굴이 이렇게 됐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명도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수명이 장원급제한 것도 조정에서 큰일을 한 것도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사람이 이 허름한 주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수명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자주 안 와도 된다. 잘 있다는 소식만 보내라.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주 보고 싶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명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명은 주막에서 옥분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한양 궁궐 근처에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 제가 공부하면서 버틴 힘이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 힘이지 뭐가 힘이겠냐. 수명도 웃었습니다. 그 작은 주막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암 주막에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노파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기암 주막 앞에서 멈추더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던 수명을 봤습니다. 노파의 발이 굳었습니다. 수명도 그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수명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명이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노파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가 한 것이냐? 수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명이 조정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 집안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씻겼습니다. 수명의 아버지 이름이 다시 불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명의 친어머니는 기암 주막에서 옥분과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처음 두 여인이 마주했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버린 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그 아이를 주워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먼저 밥상을 차려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오랜 길을 오셨을 테니. 그 한마디에 수명의 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옥분이 말했습니다. 잘 자랐소. 제가 한 게 없소. 저 아이 혼자 자란 것이요. 두 여인은 그날 밤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수명에게는 두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낳아준 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가 역적의 자손이 아닌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아들로. 도성 사람들은 수명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주막집에서 자란 아이가 어찌 그런 일을 이뤄냈는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비범한 재주, 유정산의 가르침, 하늘의 뜻. 그런데 수명 본인은 단 하나만 말했습니다. 폭풍우 치던 날, 밤 주막 앞에서 저를 발견해 준 사람 덕분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마당에 서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옥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수명의 이야기, 옥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나요? 이 이야기에는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옥분은 그냥 주막을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유정사는 그냥 길을 지나던 선비였습니다. 수명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던 것. 일주일에 2번 낯선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것. 천조각 하나를 20년 동안 간직해 준 것. 그 모든 것이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조선을 술렁이게 한 이야기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수명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정산이었습니다. 유정산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일주일에 2번씩 몇 년 동안 주막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주 있는 아이가 있어서 가르쳤습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디선가 작은 문 하나를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산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그 용기. 그것이 20년 뒤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이야기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숨겨진 민담의 수명이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어디서든 환영합니다.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신 분들께 수면기처럼 뜻밖의 찾아오는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 따뜻함이 함께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세요.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